여기 이슈강원 바쁜 일상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자칫 우리 지역의 소식을 지나치게 돼서 아쉬우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뜨거운 지역 소식 또 강원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본방송 김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엔 6.3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갖고 왔는지 김 기자가 선정한 2월의 이슈 무엇일까요? 네,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열렸습니다. 네. 약 159만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는데요. 올해 산천어 축제는 전통적인 얼음 낚시뿐 아니라 실내 얼음 조각 전시, 야간 프로그램, 또 거리 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이 돼서 방문객의 체류 시간도 조금 더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녀왔는데 산천어 축제는 해마다 정말 기록적인 방문객 수로 큰 관심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방문객 수가 좀 지난해보다 적었다고요? 예, 올해 축제 방문객이 159만 명 정도인데요. 이는 지난해 186명보다는 다소 줄어들기는 했는데 네. 평년과는 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화천군은 개막 첫날부터 계속된 한파와 폭설이 이 방문객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상 악화 속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나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9만 명이 방문했는데 누적 방문객 수 지난해 186만 명보다 좀 줄었지만 기상 악화, 연속 한파란 악조건을 감안하면 흥행 성과는 여전히 좀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보여준 축제에서 이 의미 있는 부분 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축제에 있어서 당연한 거겠지만은 올해도 안전 제일이라는 대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안전을 위해서 얼음판 입장객을 좀 줄이고 빙상 프로그램 운영도 제한하고요. 특히 화천군은 오랜 시간 겨울 축제를 진행한 만큼 결빙 관리 노하우를 좀 축적해 왔는데요. 네. 물밑 상황을 철저하게 살펴서 개막 이전부터 폐막일까지 평균 30cm 이상, 최고 45cm 두께의 얼음판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국내에서는 뭐 너무나 유명하고요. 네. 아마 산천어 축제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부터 이 화천 산천어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더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는 뭐 내년 2027년 1월에 다시 찾아오겠지만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이 되죠. 다음 축제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화천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으로 축제는 기후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올해 날씨 변수로 축제가 열리지 못한 곳들이 좀 있는데요. 네.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고 서로의 축제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비슷한 축제들이 생기고 경쟁력이 함께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문객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굳이 멀리 이동할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축제 예산은 늘어나는데 지역에 남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크게 하느냐보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된 겨울 축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이슈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자의 눈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인데 시청자분들 어떻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네, 축제 소식이라고 하면 보통 몇 명이 왔다, 얼마를 벌었다 이런 숫자에 먼저 눈이 가곤 하는데요. 기자들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왜 올해 방문객이 줄었는지, 그 원인이 단순히 흥행 때문인지 기후의 영향인지, 또 그 변화가 지역 상인과 주민들 삶에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맥락을 함께 취재합니다. 작은 축제 하나지만 지역 경제, 일자리, 관광, 인구 문제까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서 숫자뿐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 취재하고 고민하는 모습 함께 더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지역 소식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방송 김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9년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왕릉 원형 복원이 추진됨에 따라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춘천, 원주, 철원을 비롯한 7개 지역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공모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체시설 공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잠잠했던 유치전이 강원도를 시작으로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기 주강은 오늘 이 시간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 공모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요. 강원의 경쟁력, 또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진정호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23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지난달 30일에 막을 내렸는데 이어서 전국 동계 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춘천, 강릉, 평창 등 강원도 일원에서 주요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강원 장애인 선수단이 무려 10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시 동계 스포츠 메카가 강원도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는데요. 두 분께서 뭐 동계 체육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한데,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그 조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동계 체육으로서 괜찮은 곳이 메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아주 많은 걸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겠네요. 아무래도 하계 종목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네. 동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올림픽을 하면서 과연 선수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관광객을 또 위한 유치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50만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청소년 올림픽이라고 각광받고 있는데 그에 네. 관련해서 체육인으로서 다시 한번 뿌듯하고 또 네. 이 강원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의 메카죠. 맞습니다. 네. 박사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동계 스포츠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네. 뭐 어렸을 때 유소년 시절에 그냥 하천에서 강원도 하천에서 네. 뚝방이죠. 뚝방 같이 이 제방을 좀 막아서 네. 거기서 하는 뭐 스케이트 일반적인 스케이트를 한번 해봤었고 네. 사실 뭐 대학교 때는 이제 스키 그때부터 이제 설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접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네. 유치된 이후서부터 개최됐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경기장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공공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인연이 깊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시설 활용 등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네, 박사님이. 두 분께서 뭐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의 대체지 현재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2023년부터 진행이 됐죠. 예. 이 이제 공모 사업이. 근데 계속 진행하다가 실사 단계에서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예산이죠. 2천억 원이라는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협의 그다음에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조율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재검토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체육회에서 모든 부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국책 사업으로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문체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또한 이제 유네스코에서 실사단이 방문을 해서 과연 여기 시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유네스코 측에다가 약간 의지를 하겠다. 유네스코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장관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하신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 선정을 유치하면서 너무나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게 되었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 문제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제가 그러면 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조선 왕릉인 태강릉이 국가 사적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적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상태인데요. 대한체육회가 2023년 12월이죠. 400m 링크를 갖춘 규모로 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부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국비 무려 2천억 원이 지원이 걸린 사업인데요. 이 유치를 두고 강원도를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열대인 경쟁을 펼쳤죠. 의원님, 그러면 이 국제 스케이트장이란 무엇인지, 기존의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이 주시죠.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ISU 그 규정에 맞는 국제 스케이트장이고요. 네. 400m 트랙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스피드 스케이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구장이라고 그 경기장이라고 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제 규격이죠. 예, 400m 가. 국제 규격이 필요한 경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그만한 시설을 그 보유할 수 있는 부지 자체 선정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뭐 국가 차원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있지만 네. 이게 지금 그 우리 또 스케이트라고 빙상 종목이 우리나라 국가에서 약간 효자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자 종목인데 이 효자 종목 선수들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설 자체가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게 우리 그 국가 스포츠 경쟁력에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선수단과 지도자들한테도 상당히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선수들도 자기가 사는 거주 지역과 선수의 인프라에 비례해서 경기장이 주변에 있다면 더 많은 그 본인이 훈련할 수 있고 네. 또한 국제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 대회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선수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의원님 말씀대로 스피드 스케이트 한 바퀴가 400m잖아요. 네.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에서 부지 기준이 400m 링크를 갖춘 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체 부지였는데 다른 체육 시설과 비교했을 때 이 규모가 어떤 편인지 궁금하고요. 국제 규격의 경기장 유치 또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400m 트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합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춘천을 예를 들면 송암 종합운동장을 보시면 되고 타 지자체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육상 경기대회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부지를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죠. 여기다가 또 스케이트 경기장이라면 또 빙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미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단 우리가 이제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개최하는 경우를 봤을 때 그 경기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 경쟁력이 스포츠 도시로서의 어떤 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강릉 같은 경우는 빙상 도시 강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지역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관광, 그다음에 경쟁력, 그다음에 선수단 창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계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계 스포츠에 접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동계 스포츠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스포츠 활성화 이면에 또 국제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강원도 춘천과 원주 철원 그리고 경기도 양주와 동두천, 김포, 인천 서구까지 지금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만 현재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이제 판단이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뭐 빙상 경기대를 예전부터 했었죠. 전국체전도 그렇죠. 되고. 근데 원주 같은 경우도 전국대는 아니더라도 전국대도 조그맣게 소규모 전국대는 했지만 그래도 원주에서 이제 빙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천을 좀 막고 네. 그런 대회를 했고 철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유명했었죠 옛날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경기장이라고 일컬은 바 있는 경기장이 있죠. 네. 평창올림픽 경기장.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춘천, 원주
철원이 아마 유치를 한 것 같고요. 타 지자체 경기도 인천 서구라든지 동두천, 그다음에 뭐 양주, 네. 김포 이런 데는 아마 수도권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 인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도 빙상 전문 교육이 수도권 위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수촌 규모를 보더라도 한 제가 보기로는 한 70% 정도가 아마 수도권 위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동계체육대 같은 경우 설상은 이제 우리 강원도가 우수하죠. 네. 성적이. 근데 이제 빙상이 강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수 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운동 경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팀들이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의원님, 이 첫 공모는 대한체육회가 주도를 했어요. 네. 본래 대한체육회의 역할인 건지 궁금한데 경기시설 관리나 관련 사업도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기장이 아무래도 완공이 되면 경기장이 있으면 대한체육회에서 모든 뭐 대회라든지 네. 선수들 훈련 스케줄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한체육회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경기장이 한 곳에 있으면 그 경기장 주변으로 선수의 인프라가 형성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국제 스케이트장이 있던 태릉 주변에 서울, 태릉, 경기도 주변, 경기도 위주로 선수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원도 또는 이제 저희 대표적으로 춘천 그리고 네. 양주 두 군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군데만 비교한다고 해서 뭐 그 다르게 곡해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양주와 춘천으로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수도권에서 양주를 접근하나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접근하나 왜냐하면 송암 스포츠타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각각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현 지역의 그 추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선수층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 평가 기준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지역 불균형,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고 지역에서 소외됐다고, 지역은 소외된다고 하는 발언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땐 오히려 조금 더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네. 수도권 외곽 쪽으로 이런 스포츠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그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 체육 시설이 뭐 수도권 인접지에만 집중하라는 법이 없죠. 요즘엔 또 맞습니다. 지역 균형 네. 발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선수층도, 스케이트장도 지역으로 오는 게 맞다. 오히려 다양한 선수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사님 말씀처럼 뭐 직장 경기 운동부라든지 네. 초중고 운동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국제 경기장이 지역에 만들어지면 그만큼 선수나 지도층의 인프라가 더 많아지겠죠. 확실히 많아지고 아무래도 국제 경기를 한번 유치할 때마다 대략적으로 뭐 1,500에서 2,000명 네. 정도가 그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자연스럽게 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이라든지 모든 그 선수들이 먹고 자고 그 외 임원들이 그 지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지역의 경제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국제 경기장이 뭐 동계 스포츠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제 고루 분포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 그 평창 올림픽을 네. 치르고 나서 어떤 경기장들은 일반인들에게 그 공개를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렇죠. 약간 전문적인 엘리트 체육보다도 이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약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되거나 약간의 변경이 한다면은 저는 그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전환할 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통해서 국제 스케이트장과 국제 경기장 유치의 지역 건립 당위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7개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전으로 현재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이죠.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잠정 연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체육회 부지 선정회가 꾸려지고요. 현장 실사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이 중단 통보를 받은 지자체들은 그만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박사님, 2024년 8월 공문을 통해서 7개 지자체의 공모 중단을 통보했는데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걸로 추측되거나 알려진 바가 있는지요? 뭐 정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네. 일반적으로 제가 좀 추측해. 근데 아마
여론이랄까요? 네. 뭐 2천억씩 들어서 그거를 건립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도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입지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가 나을 것인지는 사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필요성은 이제 정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금과 같은 공모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지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입지 경쟁에서 너무 치열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어떤 홍보용이라 그랬었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네. 뭐 용역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비용들이 만약에 이런 공모가 없었으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고 그렇죠.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또 따르게 보면은 그래도 빙상 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긍정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론이 나왔던 거는 아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2천억이라는 돈이 국가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국제 경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조져야 되나 새로운 신규 시설을 건립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부담을 좀 많이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판단입니다. 의원님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지자체들에게 좀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 지적하셨던 건지요?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지자체들이 결국은 지자체 예산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홍보비가 정말로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전체 뭐 한 10억 정도가 그냥 네. 공중으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행정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지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지자체는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지자체의 큰 성과, 업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발벗고 뛰어다니셨는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완력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자체들한테 희망 고문을 시킨 거에 네.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좀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올해 있을 지방선거와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미 유치 선정지가 끝나고 유치가 그 건립이 시작됐어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네. 있겠지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왜 그렇게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이번 지방선거와도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대한체육회 또한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문체부도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럼 그 예산을 빠르게 활용을 해서 선수를 위한 생각을 했어야지 뭐 문체부 탓이다, 대한체육회 탓이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그 탁상 행정은 저는 좀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이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 갈등 얘기 좀 해보면 정확한 공모 중단의 이유는 얘기되지 않았는데 문체부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위원회 동의도 없이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만으로 공모 사업을 중단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중단 이유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예산은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집행을 하지만 네. 정부에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마 주무부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진행하면서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공모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대한체육회가 주축으로 가는 거가 맞냐, 네. 아니면 문체부가 하는 게 맞냐 이걸 떠나서 이 우리 빙상 스포츠인들 아니면 뭐 동계 스포츠를 하시는 여러 가지 선수, 그다음에 지도자 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의견을 좀 조율해서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네. 그런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질타하셨고 네.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이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의 반응이나 대처 움직임이 이후에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네. 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담당 업무자가 변경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속하게 지금 이 대체부지 선정이 그 27년도에 끝난다. 27년도까지는 27년도가 아니라 빨리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국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문체부 장관님도 바뀌셨고 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회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대한체육회도 이거를 꼭 그 서로의 그 어느 부서가 더 맞다라는 것보다도 네. 빨리 협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빙상 종목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국제 스케이트장이 어느 지역에 언제 건립되는지만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사님, 그러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본래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육 정책을 입안하는 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 정책이 뭐 생활체육이든 뭐 엘리트 체육이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다 총괄하는 부서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데죠.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죠. 독립된 단체인데 예산 부분은 이제 종속 관계죠. 문체부에서 예산을 줘야지만 모든 거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체부에서 다 점검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예산 부분에서는 종속 관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 기능이 아무래도 문체부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좀 현장에서는 이제 의원들도 뭐 선생을 해보셨지만 모든 현장에서 체육 현장에서 집행되는 건 다 대한체육회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IOC에 이제 소속된 게 이제 대한체육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국제적으로는 대한체육회가 더 위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스포츠에서는 모든 게 이제 대한체육회 명의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 관리 감독 부분은 문체부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죠. 서로 좀 협력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예산과 재정상의 종속 관계라는 게 조금 네. 귀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2026년 2월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데요. 2024년 8월 잠정 보류로 정체되고 지금까지도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는 표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은 지자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7개의 지자체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지출했어요. 홍보 비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자체 홍보 비용을 사용 내역을 보면 적게는 뭐 6천만 원에서 많게는 8억까지 쓴 지자체가 있습니다. 8억까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자체가 그 유치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체부는 체육회와 협의 중이라고 하고 체육회는 문체부의 결정을 따른다. 이런 양측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저는 이 공모를 빨리 제기하는 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협의를 해서 공모를 제기하겠다.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발표해야 될 명확한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거는 문체부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돼서 지연되는 거면은 지자체들은 계속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부가 앞장서서 언제까지 유치 선정 도시를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박사님 말씀처럼 뭐 추가로 그 용역 비용이 더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용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금 보완된 정도로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용역비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서
뛰었던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결국에는 선수들은 피해는 선수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 꼭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실에서 7개 지자체가 지출한 유치 관련 홍보 예산 집계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네. 춘천이 1억 3천만 원, 원주가 7,900, 그리고 철원이 1억 6천, 김포가 9천만 원 정도, 네. 양주가 아까 얘기했듯이 8억 8억 이요. 4천, 그리고 동두천시가 6억을 사용했습니다. 네. 결국 양주와 동두천시가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은데 네. 뭐 예산이 당연히 그 홍보 유치에서 많은 예산을 쓰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긴 하지만 결국은 얼마만큼 정부 예산을 더 적게 지출하면서 선수들에게 이점이 있는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저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신규 사업지 공모는 현재 중단 상태지만 여전히 7개 지자체의 경쟁은 뜨겁기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선 춘천과 원주, 철원이, 경기도에선 양주와 동두천, 김포, 그리고 인천, 서구까지 7개 지자체가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 동계 스포츠라고 하면 강원도, 자연스럽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긴 하지만 이 춘천과 원주, 철원은 동계 스포츠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박사님,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존 시설과 좀 연계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어요. 시설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제 경기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하는 훈련 시설로 가야 되는 건지를 먼저 고민을 했었으면 네.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동 영서권에 대한 어떤 동계 스포츠 벨트를 완벽하게 이제 구성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유산 활용이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이제 강원도 내에서 국제 경기장을 진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시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천억이라는 예산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선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하는 훈련 시설, 그다음에 학생 선수들이 학업권을 보장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강원도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GTS B 추천, 원주 같은 경우는 GTS D, 철원은 구리하고 철원까지 이제 포천까지 이제 개통이 돼 있지만 포천에서 철원까지만 개통이 되면 사실 뭐 접근성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양주겠죠. 한 16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빙상 인구가 그냥 영주로 가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강원도로 오게 되면은 남부권, 중부권 선수들까지도 이제 교통편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선수들의 어떤 확대,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고 국민들의 어떤 동계 스포츠에 대한 빙상에 대한 향유를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3개 시군이 지금 도전장을 냈어요. 춘천시와 원주, 철원군. 각 지자체 유치 계획과 장점이 있을 텐데 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거 진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아무래도 네. 저희 연구원이 또 아무래도 강원도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춘천은 빙상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죠. 강원도에 빙상 쪽으로. 그렇죠. 설상은 뭐 평창이 되겠지만 빙상 경기 뭐 전국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또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있죠. 빙상 성암 스포츠타운 기존에 있던 그 빙상 경기장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네. 빙상인들로부터 많은 이제 질타를 받아왔던 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반면에 GTX B가 이제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서고속화 철도도 2028년이면 이제 개통이 되면 굉장히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거기다가 교육 여건도 좋습니다. 대학이 뭐 한 많죠. 강원대, 한림대, 한림성균대, 뭐 춘천교대 뭐 한 몇 군데의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하여간 뭐 선수층도 있고 도청에 이제 춘천에 이제 소재되고 있지만 네. 직장 운동 경북이 있단 말이죠. 빙상에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철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접근성의 문제에서는 뭐 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경기장이 완공이 됐을 때는 구리
철원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기랑 거의 좀 유사하지 않겠나.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뭐 양주로 빠지나 아니면은 철원까지 접근하나 그 접근성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철원 같은 경우는 군부대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리점인데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교육 여건이 좀 열악하죠. 교육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학업하고 병행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약간 단점인데 수속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장점만 얘기하면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통팔달이라는 도심지 제가 이제 그 공모할 때 그런 소치를 좀 봐봤는데 사통팔달이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주 행성공항도 있고 GTX-D 그다음에 평창하고 인천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이제 KTX 경강선이라 그랬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제2영동고속도 하여간 올림픽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점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세대학교가 이제 올림픽 평창 올림픽 할 때 거기 의료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의료 부분,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에 대한 어떤 접근성, 빙상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모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상 선수단은 없죠. 그렇죠. 종목에 대한 부분들 뭐 초등학교 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몇 개 팀은 있지만 사실 이거 갖고는 이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직장 운동 경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점을 아마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런 동계 스포츠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빙상 쪽이 조금 약했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춘천, 원주, 철원의 뭐 빙상 교육 환경이나 주변 인프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춘천 같은 경우는 초등, 고등, 중등, 고등 뭐 대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도청 소재이다 보니까 충분히 직장 경기부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춘천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이미 각종 뭐 대회를 많이 유치해 봤기 때문에 유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타 지역이 우리는 선수 인프라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곳에 경기장이 만들어져야지는지를 한번 다시 봤을 때는 선수들이 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부모들도 따라와야 되고 네. 거기에 주변 관광이라든지 뭐 축제까지 다 해서 우리가 국제 경기장이라 하면 꼭 그 지역 주민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리상도 그렇고 또 춘천이라는 장점이 그만큼 여러 행사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점을 한번 자세히 봐주신다면은 지역 간의 불균형,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강점을 좀 어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 최우선 입지 조건 중요한 요소로 꼽아주시면요.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고 네. 해외 국제대회 경기를 했을 때도 해외 선수들이 와서 얼마만큼 그 지역의 많은 것을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시설들이 항상 거의 다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자가 아닌 흑자로 꼭 선수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우리 뭐 시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안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시절에도 그런 주변 관광 인프라나 이런 걸 상당히 주의 있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선수들이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네. 한 열흘 정도 머물게 되는데 아무래도 선수가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아시안 게임 국제 대회를 다녀보면 뭐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국제대회를 했을 때 선수들이 그 나라를 꼭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 니즈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곳이 그 유치 선정 부지에 대한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뭐 K 컬처, K 관광 300조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현재 지금 문체부 장관이 지금 동계올림픽인지 하계올림픽인지 아시안게임인지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문체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대한체육회장 혼자서 열심히 뛴다고 한들 문체부 자체가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현 정부에서 관광 사업에서 300조를 달성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뭐 덧붙이실 의견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강원 지역의 아쉬운 점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뭐 인적 인프라 빼놓고는 뭐 강원도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조를 했는데 사실 뭐 수도권에서 저도 뭐 출장을 이제 서울을 좀 자주 가지만 움직이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 이동 지역 간의 이동은 여기서 움직이나 서울에서 원주 이렇게 이동하나 그런 비슷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큰 적은 없다. 다만 이제 인적 네트워크, 인적 자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저희가 인구가 적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다른 이제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춘천에 대한 부분이 따르면 사실 뭐 남양주라든지 강촌 뭐 경기도 북부나 이남 이쪽에 서쪽 지방 네. 이런 지역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철원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수도권의 북부 지역은 충분히 이제 있을 것 같고 원주 같은 경우는 뭐 남부하고 뭐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이제 많은 인적 자원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죠. 적자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데 훈련 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경기장 시설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한 태릉국제 스케이트장 이전 공모를 전면 중단한 상태여서 이 태릉국제 스케이트장 철거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은 시설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모 없이 자체적으로 후보 지역을 선정하거나 또 기존처럼 다시 공모를 거쳐 심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7개 지자체 유치 전 무효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이죠. 인천 서구와 철원군, 춘천시 양주시, 원주시의 체육회장 임원들이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재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혼란 속에서도 공모에 참여한 지역들의 의지는 현재까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새 지역, 새 부지의 건설이 아니라 기존의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태릉 내 지하 빙상장 건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의원님 어떻습니까? 기존의 체육시설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 일단은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개보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대회를 유치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개보수하는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전형적인 적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건립을 서둘러서 하는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 30년간 정말 잘 유지될 수 있게 비용이 들더라도 초반에 잘 만들어 건립을 해놔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급하게 건립했을 때는 저는 이것은 다시 국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IOC도 그렇고 ISU도 그렇고 그 나라의 경기장을 보고 이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경기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급하게 건립하는 것보다도 정말 한 번 만들 때 선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또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뿐만이 아니고 훈련 체계나 뭐 체육 기반 전체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뭐 국제 경기장이라면 대회 중심으로 가겠죠. 네. 저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사활용 방안을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근데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내발적 발전론이라니까 지역 안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걸 예산이라는 부분이 투입이 되는데 2천억이라는 돈을 다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규모를 좀 축소를 하더라도 진짜 내실 있게 네. 선수들이 하는 훈련 시설을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아마 정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7개 지자체가 올해도 여전히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유치 경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똑같이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는 희망 고문, 네. 지자체에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체부가 조속히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국제 경기장이니까 국제 경기를 할 수 있게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상황의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만 그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의 그 피겨 스케이트라든지 네. 아이스하키 종목을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종목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지을 때 이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 지자체가 유치 선정하는데 가장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 그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얼마만큼 대회 유치를 많이 해봤는지 그런 부분 또한 잘 보시면 그 지자체에 유치하는데 강점이 될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부지 공모 중단과 백지화로 당장은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논의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사님. 어쨌든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다니까 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좀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에서 관계자들이 이제 미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공모 방식으로 갈 거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가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릉 그쪽에 그 부분에서 그냥 지하로 할지 존치를 할지 이런 부분 공모 방식 기존에 있던 데 철회됐으니까 기존에 이제 7개 지자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6천만 원, 1억 2천, 6억 이렇게 들어갔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죠.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대한체육회가 됐든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아마 보상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 차원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체육시설 인프라가 체육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요. 체육 강국이 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또 지자체에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유치 경쟁을 하면서 이미 춘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까지 어느 정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의지가 강하고 이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육성하겠다. 그거는 결국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미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치하는 지역들이 비록 춘천이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타 지역도 선수 육성이라든지 생활체육,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리즈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호 국회의원,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지역의 자부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7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고요. 빙상 종목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에선 기약 없는 중단을 멈추고 책임 있는 태도, 또 구체적인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주방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